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프로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는요, 문태준 시인의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았다면 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았다면. 만일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았다면 창백한 서류와 무뚝뚝한 물품이 빼곡한 도시의 캐비닛 속에 있지 않았다면 맑은 날의 가지에서 초록잎처럼 빛날 텐데 집 밖을 나서 논두렁 길을 따라 이리로 저리로 갈 텐데 흙을 부드럽게 일궈 모종을 할 텐데 천지에 작은 구멍을 얻어 한 철을 살도록 내 목숨도 옮겨 심을 텐데 민들레가 되었다가 박새가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비바람이 되었다가 나는 흙내처럼 평범할 텐데. 저희가 김천 출신 김현수 작가님의 여행 에세이를 다루고 있는데, 네. 김천 출신 문태준 시인님의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삶을 상상하는 그런 시를 들고 와주셨네요. 네. 그 내용 때문에 고르신 건가요? 아니면 김천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고르신 건가요? 둘 다입니다. 네. 그 김천 3인방의 대장님을 오늘 모셨죠. 네. 네. 천천히 길어올린 여행의 기억을 통해서 낯선 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감정에 대한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 산문집 언젠가 아마도를 들고 오신 김천 3인방의 대장님 김현수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근데 그 3인방께서 네. 이렇게 모이실 때 뭐 이렇게 누가 대장이다 뭐 이런 거 혹시 오피셜하게 정하고 뭐 그러신 건 있나요? 그럴 수는 없고요. 그걸 정하면은 서로 셋이서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저는 좀 무던한 사람이고요. 네. 김중혁과 문태준은 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오, 네. 어떻게 달라요? 뭐랄까, 문태준 씨는 방금 그 읽어주신 시처럼, 예. 뭐랄까, 좀 진중하고, 나이가 많아 보이고요. 뭐, 단적으로 말해서. 김중혁은 좀 나이가 어려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달라가지고, 둘은 안 만나요. 그렇습니까? 둘은 따로 안 만나는데, 제가 있으면 이제 셋은 보고요. 그 두 분이 혹시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 안 맞아요, 둘이. 맞지 않아요. 네. 연령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태준도 만나고 김준혁도 만나는데 이 둘은 안 만나게 되거든요. 다리 역할을 하고 제가 계신. 그러니까 김천 문학의 허브. 김천 문학의 대장이라기보다는 김천 문학의 허브. 예, 허브. 예. 김천 문학의 포탈. 예, 김천 문학의 포탈로 하죠. 예. 네. 김천 문학의 네이버. 너무 좋아. 네. 네. 어제에 이어서 네, 언젠가 아마도
얘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여행을 많이 아무래도 다니셨으니까요. 네. 이제 막 여행의 재미를 이제 느끼고 있는 분들이나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혹시 그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책에서는 네. 사진을 찍는 것보다 필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글도 있었잖아요. 저 그런 그 것처럼. 에피소드 되게 찔렸는데 네. 그게 기자들이랑 같이 가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갔는데 다 미친 듯이 사진을 네. 찍고 있다고. 저도 어디 출장을 가면은 일단은 뭐 있을 때는 사진 엄청 찍었거든요. 보내야 되니까. 네. 또 작가님도 이제 또 기자 출신이라 가지고 너무 잘 아실 테고. 근데 그렇습니다. 가서 네. 그렇게 사진 찍었던 거 생각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은 뭐 직업으로 삼지 말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행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작가가 되고 나면 여행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직업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제가 네.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보니까 몇 번 이렇게 가서 저도 막 중국 같은 데 취재할 때 사진을 예.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 온 거 가지고는 소설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소설을 쓸 수 있느냐 하면은 그 현지에서 제가 쓴 글을 가지고는 내가 밑에 표현을 못한 게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네. 글을 가지고 이제 고치면서는 좀 더 뭐 바꿀 수가 있었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봐서는 이 색깔도 뭐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저는 사진을 안 찍고 주로 다 문자로 다 남기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한테 저 정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예. 그 로밍을 하지 마시고 로밍을 하지 말아라. 예, 로밍을 하지 말고 네. 가시라는 것.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고 네. 네. 이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가시는 경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도를 먼저 구하고 그 지도에 네. 따라서 자기 주변을 이렇게 동선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그 과정이 저는 여행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로밍을 해서 가면 그 주변에 대해서 그 동선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뭐 네. 그 지도로 이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여행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구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 집에 맛집 찾아가고 네. 이런 해서 정말 안전한 여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좀 로밍을 끄고 정말 안 되면 뭐 켜면 되니까 로밍을 그 전까지는 계속 끄고 좀 헤매는 경험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헤매게 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헤매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저는 정말 듣다가 와닿는 게요. 저는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이 없는 게 어떤 건가를 아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뭐 패키지 여행 이렇게 즐겼다고 한 게 조금 뭐 농담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혼자서 패키지 여행을 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여행을 간다기보다 가면 한국이랑 단절되고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난 혼자 있고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못한다.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저만 해도 어릴 때에는 제가 아마 군대 가 있는 시절쯤 휴대전화기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로밍 서비스는 뭐 늦게 생기거나 아니면 비싸서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외국 나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는 게 통용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외국에 있는 건 외국에 있는 거고 근데 왜 문자 답장 안 해? 뭐 메일 답장 안 해? 이거는 당연히 다들 로밍을 해가는 거고 해서 그런 경험이 좀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어떤 일주일, 뭐 2주일 이런 거 되게 소중한 경험인데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여행의 묘미는 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예, 저는 저대로 그렇게 패키지 여행
틈바구니 있어서 모르는 도시에서 그냥 멍하니 모르는 삶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 좋았는데 그런 게 로밍과 인터넷 때문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 그 지도를 앱으로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이 공간 자체를. 네. 그렇게 해서 진짜 동서남북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뭐 서울도 그렇지만 외국에 가면은 정말 더더군다나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역만 알고 오는 셈이 되니까 그 여행을 했다고 보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 우연히 이렇게 발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네, 지역으로 네. 들어갔기 때문에 뭐 발견하게 되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놓치게 되니까 좀 아쉽죠. 이런 여행지 얘기 말고도 이제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사유 그리고 이런 어떤 뭐 통찰 이런 얘기 너무 재미있는데 저는 그 마감하시는 거, 네. 글 쓰는 거 관련해 가지고 쓰신 맞아요. 부분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마감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에서 이제 글을 이제 네. 많이 쓰신다는 내용을 저도 이제 많이 공감하면서 네. 읽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무거운 랩톱을 지하철에서 켜고 네. 쓰셨던 소설이 네. 네, 제가 사랑이라니 재밌게 선영아. 네, 저도 재밌게 읽은 소설이었는데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하철에서 소설을 이 시절이면 랩톱 자체가 좀 드물기도 하고 네. 그때의 노트북이란 건 좀 많이 두껍고 무겁지 않았나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걸 켜고 뭐 이렇게 막 자판을 누르고 있으면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다 소니 쳐다봤을 것 바이오라는 같은데. 걸 썼는데요. 되게 바이오. 작은 게 있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미니 정도 크기, 예. 자판도 되게 작고,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썼었죠. 사람들이 더 쳐다봤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예뻤잖아요. 되게. 별 관심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작업실이 없을 때였어요. 혼자 네.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몇 년이 안 됐을 때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집에서 글 쓰기가 좀 어려워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글을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가던 데는 그 고양시에 가면 농협대가 있어요. 네? 농협대. 그래서 농촌 지도자들이 와서 네. 배우는 농협대학교. 농협대학교. 그 교정에 가서 많이 썼습니다. 거기 차에 앉아서. 뭐 개인적인 네. 뭐 인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게 제일 조용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잘 없고.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썼고요. 그것도 이제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출강을 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네. 나가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의외로 지하철에서 쓰더니 잘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건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책에는 뭐 가르니 네. 원리라고 써놨는데 정확하게 제가 뭐 연구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가는 동안에 할 일이 없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쨌든 뭐 도착을 하게 돼 있고 시간은 그래서 네. 그런지 굉장히 생산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패드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 그 지하철에도 그 와이파이가 되면서 네. 그 다음에 아이폰이 있으면서 이제 그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집중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책에도 썼지만 네. 지금은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공간이 최상의 창작 공간인데 그건 사실상 없다. 어디를 가도 없는데 비행기에서 네. 와이파이가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네, 마감 많이 했어요. 비행기에서. 저기 굉장히 이게 극단적인 사례라고 해야 될까? 거기 네. 피터 쉔크만이라는 네. 그 기업가 이야기도 재밌었습니다. 네.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게 저만의 그 일은 아닐 것이다 네. 라는 생각으로 찾아봤더니 그런 기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비행기 이코노미석 혹은 뭐 이 사람 부자니까 아마 좋은 데서 퍼스트 클래스 이런 탔겠지만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했다는 거 보니까 네. 비즈니스나 퍼스트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비싼 비행기표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비즈니스일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책 계약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우리 같이 소설 쓰는 건 아니니까 이미 개요가 다 있는 상태에서 네. 시간만 필요한 것이죠. 쓸 수 있는 시간. 네. 근데 어쨌든 집에서 있을 때는 뭐 시간이 안 날 것이고 그래서 그 수를 낸 게 그 미국에서 도쿄까지 갔다가
그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끊고 네. 출발하면서 쓰기 시작해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원고를 다 썼다. 그런 뭐 놀라운. 그게 총 몇 시간 정도였을까요? 여기 뭐 한- 30몇 시간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30몇 시간. 네. 네. 충분히 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약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일입니다. 제가 하긴 어려우니까 장강명 작가님 한번 사비를 드려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제가 그 성공하시면 저도 따라서. 저는요. 예. 이코노미 같으면 정말 못하겠고요. 그러니까요. 퍼스트 클래스로 하셔야죠. 퍼스트 클래스 네. 뭐 이렇게 어디서 협찬으로 네, 협찬을 해주시면 책 한 권 쓰는데 한 30몇 시간이면 이거 할만하다 싶은데 네. 소설을 쓸 수 있을 만큼 편안한 곳이다. 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네. 제가 그런 뭐 협찬을 받아가지고 뭐 체구가 큰 것도 아니니까 비즈니스석 정도면은 뭐 협상 가능하고요. 요즘 뭐 비즈니스랑 네. 그 이코노미 사이에 뭐 이렇게 약간 중간 그런 네. 좌석도 있던데 관심 있으신 뭐 출판 관계자 여러분 팟캐스트 네. 이 저 무기시빌 연락처로 네. 연락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책이나 쓰세요. 빨리. 유주님도 이렇게 뭐 마감하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는 그냥 일개 칼럼 네. 마감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버스 안에서 네. 네, 노트북 펼쳐놓고 이제 12시까지 보내야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써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좀 처음이었거든요. 버스에서 노트북 펴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네. 근데 재미있었고 되게 신선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별로 뭐라 그러죠? 그 왜 멀미 네. 버스에서 책 읽으면 멀미 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던데 저는 전혀 그게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멀미가 부럽다. 없어요. 그래서 네. 그게 저의 어떤 타고난 강점 이제 독서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에서 진짜 책을 많이 읽는데 네, 이제 마감까지 이제 버스에서 성공해버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하. 네. 저는 버스는 멀미가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지하철에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글쓰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번 계속 여쭤보면은 여행지에서도 이제 글을 네. 쓰시잖아요. 사실 또 이제 소설을 쓰시러 네. 여행을 가신 적도 있으시고 잘 안 써진 곳도 있었나요? 대부분 여행지에서 잘 안 쓰여집니다. 예. 가는 길에 쓰게 되고 예, 가는 길에는 쓰게 되지만 막상 도착해서는 네. 뭐 쓰려고 마음 먹고 가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그 글을 쓰고 있다는 건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쓰자는 생각으로 일단은 여행지에서는 뭐 놀고 구경하고 뭐 마시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많이 하지 되게 안 쓰죠. 예. 그래서 일거리를 싸질머지고 여행지를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좀 바보짓이에요. 예. 유조님은 프랑스 가셔가지고 그 쓰겠다는 원고 얼마나 쓰셨나요? 딴 데 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 작가님은 네. 장강민 작가님하고 김현수 작가님하고 그 작업 스타일이 완전 정반대인 거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여행을 적극적으로 다니시고 여행 중에도 이제 잘 안 쓰신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계속 집필을 하고 계시고 근데 장강명 작가님은 독서실에서 쓰시거든요. 네. 저는 정말 집돌이에요. 네, 집 아니면 네. 독서실에서 쓰시는 완전히 반대의 스타일. 네. 그래서 너무 그게 흥미로운 거예요. 네.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그런가요? 장강명 작가님은 혹시 이렇게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못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게을러요. 막 이렇게 귀찮은 거를 좀 싫어하고 뭔가 막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를 그닥 반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 뭐 이런 거 사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 가지고 뭐 근데 이게 좀 재미없기도 하고 멋 없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부럽긴 합니다. 뭐 이렇게 여행을 자주 가고 뭐 왠지 이렇게 소설가 작가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어떤 자유로운
한번 해보고는 싶은 그런 네.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 김현수 작가님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렇게 독서실에 매일매일 네, 좋은 일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요.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파에 많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 막 마라톤 뛰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이 마라톤은 몸이 약해도 뭐 1시간 뛰니까요. 할 수 있는 하루 종일 그렇게. 어떻게 몸이 약한데 1시간이나 뛸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소파에 많이 누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왠지 비결을 공유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 옛날에 되게 옛날에 뭐였죠? 그 공감이었는지 아무튼 무슨 네. 프로그램에 김현수 작가님하고 같이 네.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무슨 뭐 소설 쓰는 비결이었던가 무슨 네. 질문을 했는데 김현수 작가님이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한 5분 쓰고 소파에 10분 누워 있고요. 맞다. 예. 그렇죠. 어디 인터뷰에서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10분 쓰고 또 한 20분 누워 있고요. 약간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거짓말하고 계시네. 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진짜인데 저한테 아까 그 버스에서도 멀미가 안 나는 재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한테 있는 재능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의도하는 순간에. 아, 예, 그래서 소설이 안 되면 잠을 자요. 알람을 맞춰놓고. 네. 그럼 바로 자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자고 일어나면 이제 그 사이에 뭔가 또 생각이 나와서 조금 써요. 쓰다가 또 막히잖아요. 그럼 또 자요. 그래서 심지어 뭐 마감 때는 12시간씩 잡니다. 다 모아보면. 근데 그런 재능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소파가 굉장히 중요한 네, 창작 그 도구예요. 저는 사실은 저도 원할 때 자는 재능은 네. 있거든요. 원할 때 깨는 그 능력이 좀 부족해요. 알람 10분, 20분 맞춰놓고 네. 자도 이렇게 울릴 때 일어나질 못하고 네, 그냥 끄고 다시 계속 자고 막. 저도 12시간 자는 건 끄떡 없는데 끊어자기를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훈련해야겠다. 되게 대단하다. 어떤 풍경 묘사 같은 거 막 너무 좋은 것들 많았는데 너무 많았죠. 네. 네. 또 즉흥 여행 이야기도 재미있었고 즉흥 여행을 강원도로 첫눈을 보러 가신 네. 경험이 있으시고 그때 막 터널 묘사 같은 거 너무 좋아요. 네. 뭐 이렇게 좀 작가님 원래 즉흥 여행 좀 자주 가시나요? 글쎄요, 잘. 이 책만 예. 읽으면 언젠가 아마도만 예. 읽으면 왠지 첫눈이 내리니까 네. 즉흥 여행을 네. 눈을 보러 가시고 뭐 네. 보성 녹차밭이 궁금하다고 슉 일촌으로 가시고 맞아. 막 이럴 것 그러니까 같은 다른 느낌인데. 사람들의 즉흥성에 그 기대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즉흥적으로 가진 않고요. 어떤 뭐 누가 뭐 가자 그러면은 네. 재밌겠구나 해가지고 따라 나서는 편이긴 하죠. 준비 없이. 예, 그래서 많은 낭패를 보죠. 이 강원도 첫눈 네. 그 여행을 갈 때 이렇게 가와바다 야스나리 설국을 얘기를 언급을 네. 하시면서 터널을 통과하는 얘기 같은 게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저 설국 같은 곳은 뭐 지금도 열심히 보는 책이 있는데요. 네. 제가 17살 때 처음 설국을 봤었는데 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요. 그걸 읽으면서. 네. 예. 그 내용이 너무 이게 참 이렇게 도덕적으로 나쁘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기혼 거죠. 남성이 왜 저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되게 도덕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 네. 보니까 그 문장들이 너무 잘 썼더라고요. 와, 그게 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뭐 젠치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네. 너무 이렇게 막 꼬아서 쓴 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 사실적인 문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그때 체험을 한 거죠. 그때 첫눈이 내린다고 해가지고 강원도로 가는데 원주 지나가지고 어디에 뭐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전까지는 눈이 안 오다가 터널 지나가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와 거죠. 진짜 극적. 예, 그래서 그 설국의 아주 그 첫 문장이 뭐 그 터널을 빠져나오니 뭐 설국이었다라는 네. 그 문장이 무슨 젠치하느라고 쓴 문장이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썼을 뿐이다. 이 사람은 정확한 문장이다. 그걸 이제 그때 처음 경험을 하고 좋은 문장이라는 거는 정확한 사실을 쓰는 것이구나. 네. 처음 깨달았었죠.
그 문장이 진짜 너무 좋았죠. 제가 저랑 유주님이랑 둘 다 오 이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네. 저희 시트에 이렇게 저는 진짜 어디 했었죠. 적어두고 계속 두고두고 보고 싶은 네. 문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글을 잘 쓴다는 말은 사실적으로 쓴다는 말이고 그건 그 작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경험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관찰을 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네. 정말 이렇게 저도 뭔가 이제 소설가가 된 지 몇 년이 됐고 계속 쓰다 보니까 막 부족한 게 느껴지고 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이 문장 보면서 너무 명료한 답이 이렇게 앞에 있구나. 그렇다. 내가 남들보다 많은 사실을 알아야겠다. 그런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근데 일단 즉흥 여행도 좀 자주 네. 가봐야겠다.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요. 관찰을 잘하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비결을 자꾸 공유를 안 하시려는 김현수 네. 작가님께 네.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공유를 안 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그 뒤로 알게 된 것들은 네. 뭐냐 하면은 그 소설의 문장이라는 것은 뭐 사유가 어쨌든 나오게 되겠지만 최초의 시작은 생각에서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생각이 아니고 감각적인 문장이구나. 그걸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쓰는 게 소설의 문장이구나. 그 뒤부터는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감각적인 세계를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색깔이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생각을 많아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감각만 하려고. 그런 점에서 그 순천만에 대해서 쓰셨던 글이 정말 굉장히 그렇다면은 네. 말씀에 따라서 감각적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장 작가님이랑 저랑 완전 네.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네. 깜깜한 바다를 보고 있는 네. 그런 기분이었는데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유주님이? 얼마 전에 느꼈던 감정인데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꼽아본 책갈피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그리운 곳은 일본의 나가사키. 맑았다.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파랬다.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말해서 뭐 하겠는가. 노르웨이 베르겐. 미세먼지와 황사의 보호막 없이 있는 그대로의 햇볕을 마주하며 이대로 실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중국 베이징만 아니라면 어디를 가든 지금 여기보다는 숨쉴만 하다. 내가 1981년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쓰겠다. 21세기가 되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것입니다. 숨쉴 곳을 찾아서. 그렇게 외국에 나갔다고 해도 결국 영주하지는 못한다. 정겨운 지옥 속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뜻. 이 지옥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강 건너의 아파트다. 일산 작업실에서 보면 삐죽삐죽 솟은 호수공원의 메타세콰이어 우듬지 사이로 강 너머 김포의 아파트들이 보인다. 보인다고 썼지만 사실 안 보이는 날도 많다. 아파트가 보이면 대기질은 보통보다 나은 것이다. 잘 안 보이면 나쁜 것이고. 그래서 보이면 달리기를 하고 보이지 않으면 안 한다. 저녁에도 마찬가지다. 불빛이 보이면 청명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다. 덕분에 해가 저물 때마다 김포의 불빛을 바라보는 일이 무척 설렌다. 과연 오늘은 어떨까? 불빛이 보이면 그 순간 너무 기쁘다.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 세상이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별로 궁금하지 않다. 내가 궁금한 건 인간이란 어디까지 긍정적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건 아마도 지옥도 정겨워질 때까지가 아닐까. 네, 이 부분
네. 유주님 여기가 왜 이렇게 와닿으셨나요? 저는 이 그 정겨운 지옥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적확해가지고 네, 제가 그 프랑스에서 한 달 동안 네. 머물렀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긴 장기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그 30일 내내 그 깨끗한 프랑스의 공기가 너무 좋고 네. 그 깨끗한 하늘이 정말 낙원 같고 그랬는데도 진짜 그 김포공항 그 인천공항 들어서면서 그 더러운 그 서울의 네. 대기를 마주하면서 제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아이고 이 더럽고 끔찍한 내 고국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정말 정겨운 지옥이 너무 저는 좀 그게 저도 그런 경험 자주 하거든요. 네. 그 궁금한 게 한국 사람들만 이 경험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딘가 여행을 하고 나서 돌아올 때 그 경험을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모두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어떤 여행지 나가 있으면 외국 나가 있으면 긴장 잔뜩 하고 뭔가 몸에도 좀 힘 많이 네, 들어가 네, 있다가 인천공항 오면서부터 갑자기 꼭 내 집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렇죠. 몸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허벌렁하고 뭐 네.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 탈 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익숙해가지고 그냥 착착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맞아. 야 내가 이거를 보름 동안이나 안 탔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카드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태그 찍고 들어가는구나 할 때 기분 이상합니다. 그 네. 좋으면서 지긋지긋하면서 네. 난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묶여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김현수 작가님도 약간 도시형 네. 저 도시 좋아합니다. 약간 그런 이제 자연보다는 약간 자연은 도시 쪽에 이렇게 가까운. 보는 거 좋아하고요. 네. 네. 자연 속에서 사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런 이제 자연을 보는 재미가 네. 있는 외국 여행을 하더라도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올 네. 때는 되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말하면 또 막 그 재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그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네. 일산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산이 그리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빨리 일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산의 네. 작업실에 가서 그게 제일 좋다. 호수 이번에 유엔 연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호수와 언덕과 1년 내내 꽃 축제가 벌어지는 아름다운. 일산은 정말 1년 내내 네. 꽃 축제가 벌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일산에서 사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네, 저 이제 그 김천에서 산 기간보다 일산에서 산 기간이 더 많습니다. 20년도 지났고요. 예. 음. 네. 저도 그 일산에서 살던 초창기 때 항상 거기서 자전거 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내키는 대로 오늘은 오른쪽으로 돌겠다. 오늘은 왼쪽으로 돌겠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쉬엄쉬엄 돌면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우리가 리스본과 또 낯선 뭐 레소토 뭐 이런 도시 이런 나라 도시들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일산에서 뭘 보면서 자전거 타고 술 마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맛있는 하고 술집도 있습니다. 많고. 네. 언젠가 아마도 계속 거기서 술도 마시고 네, 네. 자전거도 타다가 여행도 가고 네. 언젠가 아마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와 시간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저는 뒷부분에 있는 네. 제목이 보이는 대로 볼 때 보이는 것이라는 에세이가 너무 좋았는데요. 네. 이 에세이는 약간 여기 실린 다른 에세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네. 사회 이야기가 담긴 거고 네. 조금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셨고 그래서 네. 한번 작가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쓴 글인데요. 네. 뭐 일본어를 뭐 조금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네. 그 심층적인 얘기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뉴스를 보면 아 사람이 죽었구나. 그리고 뭐 스키장에 가던 대학생들이었구나. 뭐 운전사가 뭐 졸았구나. 이런 사실들만 알고 간신히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와 제가 좀 다른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사실을 듣고 나면 그 사실을 제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저것은 뭐 진짜 이게 뭐 운전사들이 뭐 말하자면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생긴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전자들을 쉬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건 아니다. 운전자들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제 토론의 그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원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네. 사실만 파악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게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나는 왜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는 누군가 죽었을 때 뭐 혹은 누군가가 좀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서 보질 않고 자꾸 분석을 하고 있을까. 네. 이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음이나 고통도 못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예.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세상을 잘 둘러보지 못하고 산다.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을 쓴 사람이 장담하기를 지금 당신은 달이 보름달인지 뭐 반달인지 모를 것이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나가사키에서 있으면서 매일 저녁 산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 혼자가 있었고 그리고 뭐 아는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 그들과 친교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고 나면은 산책을 해야 되는데 산책을 하게 되면은 볼 게 없으니까 하늘을 보게 되고 달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네. 달이 초승달이구나 뭐 그런 걸 너무 잘 알게 됐던 거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몰라요. 지금 추석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보름달 지난 달이라고 알겠지만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여행지에서 그 경험한 그 진짜 내가 해석 없이 네. 보는 거, 관찰하는 거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너무 이렇게 와닿았던 문장 하나만 읽어드리면 네. 전문가도 아니면서 사회 현상 속 숨은 뜻을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은 꽤 피곤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피곤한 건 그게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믿는 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사회다. 그런 사회 말고 다른 건 없을까? 뭐 요 대목 너무 와닿았고 사실은 저도 근데 이제 뭐가 일이 터지면 무슨 사건 뭐 네. 뒤에 뭐 배경이 뭐 어떤 사회 구조적 원인이 네. 있고 우리가 뭐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숟가락 올리는 사람인데 네.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그 네. 사건을 그 자체로 봤던 건가 그런 뭐 좀 이렇게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행이 주는 어떤 뭐 교훈 중에 그것도 아주 큰 것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외부자의 시선으로 예. 그 서울이나 뭐 현재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예. 했을 때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진짜 제가 나가사키에서 본 것처럼 뭐 지금 뭐 사람이 죽었네, 뭐 이런 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분단되어 있지? 뭐 단순한 질문들을 던지고 단순한 생각들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자의 시선을 한번 가져보는 게 여행지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니까 그것도 여행이 주는 아주 좋은 이점, 교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한국에서 살 때는 오늘의 달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여행자일 때는 오늘의 달이 어떤 모양인지 안다라는 차이뿐만 아니라 혹시 외국에서 또 다른 김현수가 있나요? 그렇게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네. 각자 여행하면 맞아요. 조금 의외의 자신이 조금 세팅되잖아요. 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이렇게 그 화장 뭐 안 하고 뭐 브래지어도 안 하고 막 뭔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자기를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저부터도 뭐 여기선 누구도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 안심 때문인지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도 되게 떳떳하게 막 거리를 활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 저는 이렇게 호주라든가 이런 데 간 어떤 젊은이들이 거길 좋아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은 그냥 호주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가서 좀 자유롭게 맞아요. 예, 네. 할 수 없었던 거와 마음껏 하는 그런 거 때문이지 않나 네.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여행 중에 나오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김현수가 있을까요? 그런 거 있나요? 예, 제가 그 한국에서는 말을 네. 걸질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아, 예, 먼저 말을 걸지는 않거든요. 네. 네네. 근데 외국에 가면 무조건 제가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약간 수다스러워지게 되는데요. 그 여행 동료한테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서 있거나 네. 둘이서 이렇게 봤을 때 한국에서는 뭐 그 사람한테 제가 말을 걸지 않죠, 당연히.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제가 말을 자꾸 해요. 약간 수다스러워지는데 그건 아마도 외로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뭐 며칠 동안 있고 이런 경우도 뭐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지나고 나면 정말 이렇게 자꾸 말을 걸어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말을 걸고 예전에 한 번은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는 한 달 정도 혼자 있었나 봐요. 네. 네. 너무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있었던 곳이 작은 도시여가지고 밤베르크라는 곳이었는데 네. 한국인들은 뭐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그 관광 명소인 다리를 지나가는데 한국인의 뒤통수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1년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던 유학생이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인연이네요. 네, 그래서 그 유학생은 계속 거기서 그렇게, 예. 프랑크푸르트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네. 잠깐 이제 휴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덥석 팔을 잡았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랬더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네. 여기 계세요. 그래가지고 예, 저 여기 지금 온 지가 한 달 정도 됐고 그래, 지금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휴가로 잠깐 들렀다가 니른베르크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갈 때가 아니고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끌고 저기 술집을 갔어요. 제가 밤베르크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뭐 유명한 집 맛집이 3개가 있는데 일단 3개를 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못해서 끌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해서. 이곳에서 여기는 동양인을 만날 수도 없고 한국인은 더더군다나 못 만나는데 당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네. 나는 당신이 가고 나면 또 혼자 가서 잠을 자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계속 막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가 시계를 계속 좀 보다가 약간 이렇게 네. 시계를 보다가 결국 못 갔어요. 네. 네.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정신이 그냥 혼이 확 빠지는 거죠. 그 외로움이라는 게. 작가님 혹시 일산에서 외로우시면 저희 불러주세요. 네. 가서 뭐 이렇게 네. 하룻밤 정도는 뭐, 상시대기 좀. 상시대기. 네. 그 밤베르크에서 이렇게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에피소드가 책에 이제 적혀 있잖아요. 네.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얼마나 외로우면은 이 사람을 집에를 못 가게 하나. 아니 근데 밤베르크 얘기가 여기 몇 번 나오는데 저는 이제 지금 들려주신 이야기 말고 다른 식으로 이제 작가님의 밤베르크를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세상에 리얼리티가 없다는 거를 깨닫게 해준 도시. 그래서 되게 어떤 굉장히 뭐랄까 어떤 정말 그로테스크하다고 하면 좀 그럴까요? 뭐 약간 기묘한 어떤 통찰을 준 도시로 뭐 외로우니까 하루 같이 있어줘 이거가 아니라 그런 도시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워낙 관광지니까 그 상대적인 외로움이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게 진짜 동양인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독일 사람들, 전형적인 독일 사람들만 오는 곳이어가지고 제가 가끔씩은 이렇게 가다가 그 쇼윈도에 제가 비치잖아요. 그럼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아니, 동양인이네. 저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외롭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고. 저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글이 있는데 트위터 하다가 본 거였거든요. 저 모르는 사람이 쓴 그냥 트윗인데 그 여자분이 쓴 트윗이었는데 이제 외국인하고 연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동양 여자이고 이제 금발에 파란 눈을 한 남자친구랑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둘 다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늘 네, 그 뭔지 상대만 알아요. 보다가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남자분도 내가 사랑하는 동양인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거울을 보고 이제 그 금발에 이제 푸른 눈을 한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동양인 맨날 보는 동양인이 아닌 낯선 이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도 안 해봤는데 여자분도 똑같은 걸 느끼고 있었고 그걸 되게 뭔가 이런 사랑도 있구나. 되게 너무 이렇게 아련하게 읽었던 트윗이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작가님은 네. 또 많은 여행자가 여행지에 가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데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낯선 사람은 이제 멸종위기에 온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거기도 되게 네. 끄덕끄덕 했었습니다. 네. 그 얘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낯선 사람이 멸종위기 네. 무슨 뜻인가요? 글쎄요, 이제 그게 어렸을 때 저희 제가 들었던 외국어 중에 에트랑제라는 외국어가 있었거든요. 네. 뭐 레스토랑 이름으로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트랑제라면 카페, 에트랑제 이런 건데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뭐 되게 멋있게 들리니까 이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방인이다 네. 이런 뜻을 알게 된 거죠. 그 뒤부터는 되게 그 말이 멋있더라고요. 이방인이란 말, 에트랑제라는 말. 우리는 모두가 에트랑제 뭐 이러면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뭘까, 이방인이 된다는 게 어떤 뜻일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섞이지 못한 어떤 사람이 네. 되는 것, 그리고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듯한 느낌의 고독감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빨리 교환이 되지 않고 뭐 느렸을 때 네. 그때는 동네에도 그렇게 고립된 사람이,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네. 누군가는 뭐 에트랑제라는 그 칭에도 어색하지 않은 뭐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고립이 뭐랄까 드물어진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약간 범죄자들이나 고독하고 고립되는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게 당위적으로 그렇게 네. 되어 있어가지고 뭐 외국에 나가서도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카톡이 뭐 계속 온다든지 네. 트위터에 안다든지 국내 소식도 다 알고 이런 식의 이제 사람이니까 연결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이방인, 뭐 낯선 사람, 스트레인저, 에트랑제 이런 존재는 이제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있다가 사막에 가봤더니 네. 그 사막까지 갔더니 이제 비로소 모든 게 다 끊어진 듯한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고요. 맞아, 이런 고립감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발적으로 이런 네. 고립감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게 생각이 이제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자라면은 예전에는 뭐 당연히 에트랑제가 되는 거죠. 네. 이방인이 되는 거고 낯선 사람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경험을 하긴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외국으로 가는 게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길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요. 되게 불안합니다. 어떤 사회적 끈이 다 끊어지고 나면 고립이 됐다는 감각이요. 고립이 네. 되었다고, 고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되게 불안하고 약한 처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의 자기를 경험하는 게 저는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라는 한번 약한 게 무엇인가를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생각을 바꿀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유명인하고 연결되어 있고 뭐 트위트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뭐 내가 그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안 되면은 뭐 어디 도움을 청할 엄마 아빠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낯선 사람이 됐다 그러면 사회적 고리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 그럼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걸 체험해보는 좋은 기회고요. 그 체험으로부터 다른 생각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평화란 무엇인가 그런 저는 사람들이 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강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 고립감 어렸을 때는 간간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별이 가득한 밤처럼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거를 찾으러 갈 때도 어딘지 모르겠고 어딜 가야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사람들이 좀 밤베르크에서 느끼셨던 외로움 같은 거는 또 다들 우리가 느끼고 있고 외로워서 외로움에 사무쳐가지고 그렇게 술 마시고 인형 뽑기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 어떤 나를 정말 이렇게 고립감을 들게 하는 그 어떤 좀 좋은 외로움이라 그럴까요? 감미로운 외로움 또는 뭐 나를 이렇게 깨치게 하는 외로움 이런 거는 사라지고 기묘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언젠가 아마도 책 얘기를 하다가 많은 방향으로 생각이 발전하네요. 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여행 산문은 또 안 나오는 건가요, 이제? 글쎄요, 이제는 뭐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쓴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별로 그 말을 믿기가 힘들 것 같고, 네. 네, 언젠가 또 다른 나라들, 또 다른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오셔서 또 여행 산문을 써주실 거라고 저희는. 써주세요. 저희 롤리플래닛 연재는 네. 이제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예. 아쉽다. 네, 얼른 다시 하세요. 진짜 장편 소설을 마치신 다음에 네. 저 출간 기념 여행 뭐 이런 거 그럼 재충전 여행 이런 걸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 써야 될 게 있네요. 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나가사키에서 네. 오래 있었거든요. 네. 몇 달 있을 때 이제 나가사키 사람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 계신 분들도 취재할 때 네.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나가사키에 대한 책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은 하나 써야 돼요. 예. 와. 여행기 나가사키 같은. 여행기가 되는 거군요. 뭐 여행기 체류기? 겸 나가사키를 소개하는 그런 책을 우와. 하나 써주기로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계속 책을 안 내고 있으니까 나가사키에서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빨리 써야 됩니다. 와, 그럼 얼른 저희도 간절하게 기다려야겠어요. 네. 신작 장편과 나가사키 소개 책 겸 여행기가 나오는 대로 또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네. 네. 한번 이렇게 그때 또 한번 거절을 하셔도 두 번째 계속 섭외 요청을 네. 제가 일단 드리는. 섭외를 해서 네. 거절을 일단 딱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장 작가님이 또 한번 그럴까요? 하시면 이제 수락해서 이제 딱 나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분업이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책 네. 이게 뭐라고와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얘기가 재밌어서 네. 저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금방 자꾸 끝났네요. 팀장님 눈치 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정말 당당하게. 네, 흥미로운 그 방송이었고요.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거절을 했는지 지금 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작가님 너무 이렇게 유머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시침이 뗀 유머 너무 좋아요. 네, 다음번에도 꼭 진짜로 네.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마칠 순서입니다. 여행 와서 노천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마침 또 술병이 지금 앞에 있는데 네. 네,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언젠가 아마도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경 쪽으로 세차게 부는 바람 속으로 날아가는 모자처럼 여행지에 내가 남겨두고 온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 갖가지 잃어버린 물건부터 보지 못하고 온 것과 사지 못하고 온 것에 이르기까지. 그럴 때마다 그랬던 것 같다. 차를 돌릴 수도 없으니 마음을 달랠 수밖에 라고. 밤의 알람브라가 내게 가르쳐준 것도 그런 것이었다. 여행이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러고 보면 여행을 통해 나는 비정함을 익혔다. 눈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토록 찬탄하던 곳과 작별하는 법을 알게 됐으니까. 이젠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젠 알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삶의 원리를 배웠다는 사실을. 그레이트, 베리굿, 다만 그뿐이라는 것. 떠나는 순간에 아쉬움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 네,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셋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